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전을 앞으로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수출하기 위해서 동남아든 중동에든 수출하려면 미국이 이거 니네 거 맞아. 우리 저작권이랑 상관없어. 이걸 인정받는 게 앞으로 계속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거야 미국하고. 그런데 여기서 뭘 허가해줬냐면 앞으로 원전 한 기당 얼마에 해당하는 IP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영원히 너희들의 독자 기술은 없어라는 걸 확인해주고 왔어요. 그러네요. 이거는 제가 매국노 협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전 독립에 한국의 원전 독립을 여기서 끝냈어요. 영원히 한국의 기술 독립을 끊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와서 체코 원전, 체코 법원이 한수원 원전 계약 서명 중지 결정. 본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는 네. 것까지가 사실은 보도였잖아요. 근데 그간에 사실 이제 내용을 쭉 보면 일단 두 기의 24호조가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잭팟이라고 볼 수 있느냐. 네. 이게 일단 첫 번째 관건이죠.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 한수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서 원전 짓는 거 하나에 7조만 짓는다. 근데 지금 거기는 하나에 한 12조 준다는 거 아니냐. 그럼 몇 조 남는 장사인데 네. 잭팟이지. 그죠. 뭐 로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 현지에서 짓는다는 걸 간과한 거죠. 유럽에서는 노동법 잘 지켜야 되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고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최근에 지었던 원전의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 한 기에 30조예요. 30조예요? 네. 30조인데도 아직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완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핀란드나 그 이전에 있는 나라들은 20몇 조, 30조 정도의 수주를 받았는데 네. 결국 그거 짓고 저 원전 짓는 그 업체가 파산했어요.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수주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게 있는데 우리가 물량을 받아가지고 약 60%는 현지 업체에 하청을 주기로 했어요. 뭐 발전기나 뭐 만드는 거 있으면 사람들 뭐 외주 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사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우리가 100% 원전을 받아도 쉽게 말하면 원청이 갖고 있는 마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진율이 30이라고 해보면 60%를 현지에 띄워주고 나면 얼마나 더 떨어지냐. 그러니까 수주 총액도 많다고 볼 수가 없고 그러네요. 현지 업체에 띄워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유럽의 현지 물가를 또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원전이 착공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전 세계 원전을 다 조사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공기가 36개월이 늘어납니다. 짓다 보면 네. 그리고 추가 비용은 117%가 늘어나요. 돌발 변수는 늘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공사니까. 원전 이거 위험 시설이에요. 이거는 이제 쿠션 비용이라고 보면 이것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안 들어가 있다. 결국에는 이거 잘못하면 마이너스다라는 게 이거 당연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더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주 되자마자 사실 우리하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프랑스였어요. 근데 프랑스 체코 원전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직접 2번이나 가서 연설을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어요. 유럽의 원전 맹주는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당연히 프랑스가 될 거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국에 뺏겼냐. 유럽 내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직접 외신들이 체코 현지 발표하는 그 데다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프랑스를 배제하고 한국이 됐냐 했더니 거기 공무원이 나온 멘트가 이겁니다. 한국이 거부할 수 없는 덤핑 수준의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갔다. 완전 싸게 이게 걔네들이 해놓은 공식 멘트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왔죠. 예, 맞아요. 한국이 덤핑 수준의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딱 봐도 손해나게 생겼는데 체코가 확인해줬죠. 이런 수많은 얘기들 앞으로 할 게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100% 양보해도 그나마 우리가 지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미국이 한국 짓지 마 이렇게 해서 태클을 걸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태클을 거니까 프랑스가 2차 태클을 걸었죠. 우리를 배제한 저 업체는 우리를 배제하고 우선 협상자가 된 저 업체는 미국으로부터 현재 이의를 받은 업체야. 웨스팅하우스 그때 그거 말이죠. 그러니까 니는 쟤네하고도 거래하면 안 돼.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다 이의 제기를 받은 상황이에요. 한수원이. 그런데 미국의 이의 제기는 뭐냐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에 사실은 1970년대 원전 지어줄 때 협약을 맺은 게 우리가 너네 원전 공짜로 지어주는데 우리한테 지어준 기술 한국 내에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 수출할 때는 우리 허락 받아야 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 이거 지금 수출하는 거 내 허락 받았어? 라고 하면서 원 저작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한수원의 주장은 그거죠. 니네들이 우린 처음 지어줬을 때 물건하고 지금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 이 K 원자로는 전혀 다른 물건이야. 다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그동안 달라졌는데 니네들 저작권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해왔냐면은 수십 년째 해왔어요. 우리나라가 K 원자로를 개발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선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미국이 무릎을 꿇던 그래 니네 기술이야라고 인정을 해주던 우리가 어쨌거나 넘어가야 되는데 올 1월에 한미가 갑자기 이 웨스팅하우스 간의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간의 이 문제를 타결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내용은 바로 비밀에 붙여졌죠. 근데 일단의 얘기들이 지금 현재 공개됐는데 4가지 사안이 공개됐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 앞으로 한수원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면은 네. 무조건 한 기당 제 금액이 생각이 안 나요. 얼마에 해당하는 IP 사용료, 저작권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핵심이 연료봉이거든요. 연료봉은 미국산을 쓴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이번 체코 관련해서 니네가 최종적으로 수주하게 되면 대충 제가 얘기할게요. 네. 2조 정도에 해당하는 지하청을 미국에게 줘라. 지하청. 네. 그럼 보세요. 아까 어마어마하게 수익성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네. 2조 또 들어가죠. 네. 또 빼들어가죠. 네. 연료봉 핵 원료봉 빼가죠. 그다음에 저작권료 빼가죠.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전을 앞으로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수출하기 위해서 동남아든 중동에든 수출하려면 미국이 이거 니네 거 맞아. 우리 저작권이랑 상관없어. 이걸 인정받는 게 앞으로 계속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싸워왔던 거예요. 미국하고 싸워왔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뭘 허가해 줬냐면 앞으로 원전 한 기당 얼마에 해당하는 IP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영원히 너희들의 독자 기술은 없어라는 걸 확인해 주고 왔어요. 그러네요. 이거는 제가 매국노 협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전 독립에 한국의 원전 독립을 여기서 끝냈어요. 싹을 잘랐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어마어마한 매국적 차라리 현찰을 좀 더 주고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네, 지식 산업을 우리가 2조 하청조 야 4조 줄게 이런 한이 있더라도 IP를 인정받았어야 돼요. 네. 그런데 영원히 한국의 기술 독립을 끊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세 번째 하나 둘 세 개 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굴욕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처음 진출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죠. 어마어마하게 손을 보더라도 첫 번째 샘플 서원은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번째 합의가 공개됐는데 유럽에 관해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유럽에 관해서는 한수원은 진출하지 않는다. 아이고. 이게 공개됐어요. 저는 진짜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코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고 하청 주고 IP까지 다 인정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유럽의 원전 약 20개 정도 추가로 수주가 그쵸.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 중에 몇 개를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수주 받으려고 하는 건데. 팔로 개척이죠. 네, 근데 유럽에선 빠지기로 합의를 해줬잖아요. 그럼 어디 아프리카 팔아야 그럼 도대체 이 체코 원전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돈도 안 돼, 기술 독립도 안 돼, 유럽 진출의 교두보도 안 돼. 역시 설명 천재죠. 네. 프랑스 전력공사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거 심의 결과 나올 때까지 중재로 명령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렇죠. 방위동 독점 기구에서 미국으로부터 제기된 거랑 이번에 프랑스로부터 제기된 거를 이번에 본계약을 앞두고 사실은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한 거죠. 한국과 협의가 됐어라고 그렇죠. 하니까 둘 다 기각시켰어요. 근데 그 기각권에 대해서 아마 프랑스가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한 것 같고 그 이의가 끝날 때까지 본계약은 안 돼. 이렇게 결정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거나 프랑스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볼 때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운이 트이고 있다. 나가리 되게 26조를 그러니까 날릴 뭐냐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일부 매몰병이 있지만. 그러니까 전 차라리 좀 여유를 갖고 우리가 접근하자.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수주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야 수주 막 40조 원 했어, 20조 원 했어. 이거를 이제는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요 최근 한 15년간 해외 건설을 통해서 돈을 전혀 못 벌었습니다. 수주는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막 몇 조 원씩 손실이에요. 이런 건 이제 끝내야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수주만 되면 너무 좋다. 네. 아니죠. 돈을 벌어야죠. 그 수익이 나와야죠.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저는 체코의 이런 이슈들이 좀 더 우리가 다시 고민할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러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오히려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윤석열 김건희가 자기들 치적으로 무리하게 하면서 네. 이제 급 발전했잖아요. 이런 게 프랑스 전력공사 이의신청이 받아 이제 이의신청으로 이렇게 중단됐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했는데 26조 원짜리 계약인데 30조 원 들어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소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계약도 못해. 차라리 중단하는 게 낫죠. 국정조사 해야죠. 국정조사. 철저히 조사 한번 해서 매몰병이 일부 이미 들어갔다 하더라도 더 큰 손해를 막아야죠.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